제 조카가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그쪽 시어머니가 정말 무례하게 대했었나 봐요. 조카 신혼집이 시댁이랑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살아서 시어머니 왕래가 많이 잦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눈치도 보시면서 그냥 조심조심스럽게 오시더니 나중에 손주를 낳으니까 아니 대신 돌봐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의 매일같이 드나드셨대요. 조카 불편하게요. 시어머님이 며느리 집에 오자마자 그냥 자기 집인 것처럼 에어컨을 그냥 탁 켜시고 대자로 누워선 아침 드라마 보시고 수박도 드시고 손주는 잠깐 보시다가 올 때쯤 되면은 손주 보는 척 하면서 그 조카 집을 자기 집인 것 마냥 또 호텔인 것 마냥 그냥 편하게 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아들 퇴근하기 1시간 전에 딱 에어컨 끄고 그제서야 저녁 준비를 돕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루 종일 손주 돌보느라 힘들었던 것처럼 앓는 소리를 하면서 아유 힘들어 하시면서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친정엄마가 반찬을 주러 오실 때는 이상하게 오시자마자 그냥 에어컨을 그냥 딱 끄신다는 거예요. 심보가 이상하죠. 친정엄마가 반찬 주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와가지고 고생하시는 게 너무 안쓰러운데 거기다 에어컨을 딱 끄고 그것도 모자라서 갖고 오신 반찬 간을 보면서 이건 너무 싱겁네. 어머, 이건 너무 짜다. 이러면서 감나라 배나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친정엄마도 사돈이 그렇게 하는 거 몇 번은 딱 눈 감아줬는데 계속 당하니까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오시자마자 에어컨을 그냥 탁 키셨대요. 그랬더니 사돈이 어머 사부인 요즘 전기세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우리 아들 혼자 외벌이로 빠듯한데 이렇게 오시자마자 에어컨을 트시면 어떡해요? 아니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요. 그 에어컨 우리 조카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사준 거거든요. 친정엄마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사위한테 그냥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사돈에게 전화를 바꿔주자 갑자기 사돈이 어머머머 하면서 말을 못 잇더라는 거예요. 그때 친정엄마가 사위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5년차 주부입니다. 보통 5년차 정도 되면 신랑이랑 익숙해지고 싸운다던데, 그쵸? 저도 고비가 있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남편은 물론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 어머니가 문제였죠? 고부 갈등이야 흔하다고 하는데 저는 좀 달랐어요. 매일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이 되시죠? 그래도 제 편이 있어서 다행이었던 거죠? 저한테도 엄마는 있으니까요. 엄마는 다행히 제 편을 들어주고 시어머니를 쫓아내 주셨어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창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에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와 침실을 환하게 밝힙니다. 남편 재민이는 여전히 제 옆에서 나지막하게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빗어주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씻고 하루 일과를 위한 옷을 입은 후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향합니다. 냄비에 계란을 깨고 밥을 올리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요리를 배우면서부터 요리는 항상 저를 편안하게 해줬어요. 팬케이크를 뒤집거나 만두를 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제 손을 인내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면서 어머니께서는 가족만의 비법을 알려주셨죠. 어머니는 저를 키우는데 많은 시간과 사랑을 쏟으셨고 저도 어머니처럼 보살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참기름을 살짝 두르고 그 위에 다진 파를 계란과 함께 굽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우니 아침마다 엄마가 학교 가기 전에 달걀을 만들어 주셨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엄마는 항상 좋은 아침 식사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버스를 타기 위해 뛰어가기 전에 마지막 한 입까지 다 먹어치웠고 배는 따뜻하고 포만감이 넘쳤습니다. 아침 식탁을 차리면서 벽을 장식하고 있는 사진들을 흘끗 살펴봅니다. 한복을 입은 제가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고 재민이는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결혼식 날의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자랑스러운 부모님께 안겨 있는 아기 때의 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의 자상한 눈빛과 활짝 웃는 모습은 제가 가장 짜증을 낼 때에도 항상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헌신적이고 사랑스러운 어머니를 둔 저는 정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강인하고 자비롭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건 언젠가 꼭 제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치입니다. 그때 복도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와 함께 큰 하품 소리가 들립니다. 저희의 4살배기 아들 재호가 졸린 눈을 비비며 등장했죠. 좋은 아침, 우리 왕자님. 저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다. 재호는 킥킥 웃으며 저를 안아줍니다. 아침 준비됐어요, 엄마? 재호가 신이 나서 식탁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제 계란말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좋아하거든요. 그럼, 자, 어서 먹자. 저는 재호를 의자에 앉히고 계란말이와 밥 접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재호는 감사합니다, 엄마. 라고 말하며 배불리 먹어치웁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가족을 위해 요리하고 식사 때마다 행복한 표정을 보는 것, 이것이 엄마가 되는 소박한 기쁨 중 하나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저는 식탁을 치웁니다. 마지막 접시를 설거지하고 있는데 뒤에서 팔이 제 허리를 감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은 아침 우리 자기. 재민이 내 목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저는 웃으며 그의 품에서 꿈틀거렸죠. 야, 그만해. 입냄새가 나. 그는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뭐야, 내 모닝 뽀뽀가 싫은 거야? 저는 눈을 굴리며 웃었죠. 가서 양치부터 하고 오시죠. 재민이는 제 볼에 살짝 뽀뽀를 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7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때 재민은 수줍어하고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중매인이 소개를 주선했는데 재민은 첫 만남에서 눈을 마주치거나 정중한 말 한마디 주고받을 용기를 내지 못했죠. 하지만 여러 번의 데이트를 거치면서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겉모습 뒤에는 기발한 유머 감각과 좀처럼 보여주지 않았던 로맨틱한 면모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결혼 1주년 기념일에 그는 제 아파트 전체를 장미와 사랑을 고백하는 손수 만든 팻말로 가득 채워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를 위해 이렇게 다정하고 사려 깊은 선물을 해준 사람은 처음이었죠. 재민이 프로포즈를 했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승낙했습니다. 그는 울타리처럼 항상 저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한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할게. 그가 간절하게 말했다. 몹시 유치했지만 그 진심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자 부모님은 기뻐하셨어요. 재민이는 널 잘 대해줄 것 같구나. 아빠가 흔쾌히 말씀하셨죠. 좋은 집안의 좋은 사람이니까. 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기엔 너무 어리다고 걱정하며 조금 더 회의적이었지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고 계셨고 저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지만 즐거웠습니다. 저는 비단천에 섬세한 분홍색 꽃과 하기 수놓아진 어머니의 한복을 입었습니다. 재민이는 정장 차림으로 멋지게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함께할 미래에 대한 설렘을 간신히 참으며 긴장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서약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의 아내로서 처음으로 새 집에 들어갔고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재민이는 갓 샤워를 마치고 상쾌한 모습으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제대로 된 아침 키스를 했죠. 자기야, 무슨 생각해? 방금까지 멀뚱한 표정이었잖아. 아니, 그냥 결혼식 날을 회상하고 있었어. 제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재민이 웃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지. 당신이랑 결혼할 때 말이야. 재민은 저를 다시 끌어안으려 하지만 저는 꿈틀거렸어요. 그만해. 오늘 아침 왜 이래 정말? 저는 장난스럽게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는 어깨만 으쓱합니다. 뭐랄까, 기분이 좋아서. 일도 잘 풀리지. 우리 아들은 건강하고 똑똑하지. 그리고 가장 완벽한 아내가 옆에 있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어? 저는 그의 다정한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늦지 않게 아침부터 빨리 먹어. 출근하는 재민이를 배웅하고 나니 남은 아침이 평화로움이 찾아왔어요. 저는 집 주변을 가볍게 청소하고 청구서를 정리하고 재호와 숨바꼭질 놀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정오가 지났습니다. 평온했던 학창 시절에 비하면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때는 어서 빨리 어른이 되어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싶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엄마가 모든 걸 다 챙겨주는 아이로 돌아가고 싶은 날도 있답니다. 하지만 새 장난감 트럭을 가지고 놀면서 들리는 재호의 웃음소리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지게 하고는 합니다. 아들의 얼굴에 가득한 기쁨을 보니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하고 너무 빨리 자라기 전에 아이와 함께 매 순간을 소중하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후에는 재호를 데리고 동네 놀이터에 나갔어요. 신선한 공기와 운동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죠. 함께 손잡고 길을 걸으며 짝을 지어 파워워킹을 하는 아줌마, 가게 앞을 쓸고 있는 중년의 아저씨, 교복을 입고 신나게 수다를 떠는 고등학생 등 익숙한 얼굴들에게 손을 흔들어 줍니다. 우리의 작은 커뮤니티는 편안함과 소속감을 제공해주고 있죠. 놀이터에서 저는 벤치에 앉아 재호가 모래밭에서 노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플라스틱 삽으로 작은 흙더미와 터널을 만드는 재호를 보고 있으면 어렸을 때 아버지와 같은 일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항상 일 때문에 바쁘셨지만 주말이면 시간을 내서 저를 데리고 아파트 근처 공원에 가곤 하셨어요. 우리는 나뭇가지와 돌, 나뭇잎으로 장식한 거대한 모래성을 쌓곤 했죠. 아버지는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래를 알맞게 채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우리의 작품을 보고 칭찬할 때마다 저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더욱 그리워집니다. 아버지께서는 재민이와 결혼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아버지와의 이별은 제 가슴에 큰 구멍을 남겼어요. 그래도 함께한 시간들에 대한 좋은 추억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민이의 착하고 강인한 정신이 제 안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재호는 씁쓸한 회상에 잠겨있는 저를 흔들어 깨우며 신나게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내가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봐요. 재민이가 커다란 모래더미를 보며 자랑스럽게 손짓합니다. 와, 재호야 정말 잘했어. 제가 말합니다. 엄마가 본 것 중 가장 큰 모래산이네.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장식할까? 재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며 열심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후 30분 동안 재호의 작품을 정교한 성으로 만들며 가끔씩 재호가 멈춰서서 저를 꼭 안아주며 고마워요, 엄마 라고 말하곤 합니다. 재호가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며 노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빵집에 들러 재호가 좋아하는 팥이 들어간 신선한 빵을 사줬어요. 재호는 깍지 낀 손을 활기차게 흔들며 간식을 씹어 먹습니다. 함께 보낸 즐거운 시간 덕분에 제 발걸음도 한결 가볍고 활기차게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와 재호가 거실에서 노는 동안 저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재민이가 좋아하는 소불고기와 김치찌개를 만들기로 했어요. 채소를 썰고 양념을 섞고 보글보글 끓는 냄비를 살피는 등 익숙한 요리 소리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레시피를 따라하는 것은 숫자로 그림을 그리거나 퍼즐에 점을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체계적인 단계와 검증된 레시피의 신뢰성 덕분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죠. 가족 저녁 식사를 위해 식탁을 차리고 있는데 재호가 그림을 들고 다가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내가 엄마를 위해 만들었어요. 저는 종이를 들고 알록달록한 낙서와 모양을 보며 감탄합니다. 와, 예쁘다 재호야. 우리 가족이야? 재호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림을 가리킵니다. 아빠와 엄마, 나 할머니예요. 할머니라는 말에 미소가 살짝 흔들립니다. 재민이의 어머니는 재호가 태어나자마자 저희와 함께 살림을 도우러 오셨어요. 재민이가 일하는 동안 재호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신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어머님이 힘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만든 요리를 여러 번 먹으면서도 비판을 하기도 해요. 또 제가 청소나 육아에 대해 소극적으로 공격적인 말을 하기도 하죠. 재호가 너무 예민해 보이는데 단 걸 너무 많이 먹이는 거 아니니? 라고 걱정하는 듯한 어조로 말하곤 하죠. 또는 바닥에 더러운 곳을 문지르면서 아이고, 이거 얼마나 더러운지 봐. 너무 바빠서 여기 청소하는 걸 잊은 거니? 라고 말하기도 하죠. 저는 어머님이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거의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지혜와 경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려 노력했죠. 그래도 매일매일 대응하는 것은 지칠 대로 지치긴 했어요. 하지만 제 우울은 재민이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서 깨져버렸어요. 재호가 신나게 달려가 아빠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빠, 아빠, 내가 뭘 그렸는지 봐요? 재민이가 웃으며 재호를 안아줍니다. 와, 그림이 참 예쁘다. 우리 이거 걸어두자. 어때? 재호가 열심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둘의 교감을 보며 저도 미소를 짓습니다. 재민이는 업무로 아무리 피곤해도 항상 시간을 내서 재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아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애정을 쏟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흐뭇합니다. 그런데 뒤에 어머님이 함께 오신 것이 보였어요. 저녁을 먹으며 재민이는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고 재호이는 놀이터에 갔던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줍니다. 재호는 신이 나서 국을 엎을 뻔한 듯 손으로 큰 제스처를 취합니다. 어머님이 혀를 끌끌 찹니다. 이놈아, 조심해. 밥 먹을 때 손 조심해야지. 재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미안해요, 할머니. 라고 중얼거리더니 조용히 음식을 내려다봅니다. 밝은 표정이 어두워지는 재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뒤틀립니다. 괜찮아, 재호야. 조금만 더 조심하면 돼. 제가 살며시 말을 건넵니다. 아빠한테 우리 모래성에 대해 더 얘기해 줄래?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수다를 이어갔어요. 저는 어머니와 눈을 잠깐 마주쳤고 어머니는 제 처사에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참고 다시 재호에게 집중했습니다. 말다툼으로 즐거운 가족 저녁 식사를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식사와 뒷정리를 마친 후 재민이와 저는 재호를 재웠습니다. 재호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고 눈을 감을 때까지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잠든 재호의 해맑은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루의 모든 어려움과 좌절이 이 포근한 순간에 녹아내립니다. 재민이가 제 손을 잡고 침실로 안내합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그는 피곤한 내 어깨를 주물러 주었죠. 많이 힘들었어, 여보? 그가 고요히 묻는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응, 피곤하네. 재호 때문에 바빴고 저녁 요리까지 하느라 집안일 하면서 육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 그가 공감하며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아내이자 엄마야. 재호는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운이지. 저는 의심의 순간에도 저를 믿어준 남편의 믿음에 감동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누웠고 그는 익숙한 향기와 따뜻한 체온으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닥쳐도 재민이 곁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재민이의 품에 안겨 잠이 들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이 삶에 조용히 감사를 표합니다. 아침에 저는 주방에서 냄비와 프라이팬이 부딪히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멍하니 눈을 깜빡입니다. 재민이는 여전히 내 옆에서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가 다시 움찔하는 소리에 몸을 움츠렸죠. 한숨을 내쉬며 따뜻한 침대에서 몸을 끌고 나와 소리를 살펴봅니다. 역시 부엌에서 어머님이 아침을 만들고 있는 소리였어요. 그녀는 우리가 가진 모든 냄비와 프라이팬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스레인지의 불도 위험할 정도로 높이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집 전체를 태우기 전에 서둘러 불을 끌어달려갑니다. 잘 잤니? 네. 그녀는 지저분한 달걀 더미를 접시에 긁어내고는 저에게 아무것도 권하지 않고 앉아서 먹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어머님의 계란은 항상 너무 익어서 싱겁거든요. 시계를 보니 오전 7시밖에 안 된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어머님은 적어도 9시까지는 잠을 자거든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배가 고팠다. 그녀는 한 입 베어 물며 간단히 말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아이는 아침을 든든하게 먹여야 하는 거 알지? 나는 웃음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어머님은 항상 재호를 핑계로 자신의 엄청난 식욕에 대한 핑계를 대거든요. 한 번에 밥을 3그릇이나 먹어치우는 걸 본 적도 있답니다. 어머님은 제 존재를 무시한 채 계속 큰 소리로 킁킁거렸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싱크대와 바닥에 남긴 엉망진창을 치웁니다. 더러워진 설거지를 하고 모든 것을 치웠을 때쯤 재호가 깨어났어요. 재호는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좋은 아침 우리 왕자님. 저는 재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재호는 킥킥거리며 웃었죠. 씻고 나서 같이 아침 먹자. 재호가 옷을 입고 식탁에 앉으면 밥과 달걀 프라이, 김치로 저는 간단한 아침을 차려줍니다. 재호는 달걀 프라이를 먹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저는 재호에게 천천히 먹으라고 입을 가득 채운 채로 말하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일러주었죠. 어머님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재민이가 드디어 일어나서 제가 남겨둔 남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는 제 요리를 칭찬하며 제 손을 다정하게 꽉 쥐고 출근을 서두르죠. 재호가 거실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동안 저는 주방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설거지를 막 끝내고 있을 때 집 전화가 울립니다. 친구 선이가 오늘 오후에 만나자고 하는 전화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으니 오늘 오후에 애들 데리고 공원에 가자. 그녀가 밝게 제안합니다. 그거 좋겠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이 제 손에서 전화기를 낚아채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그녀가 수화기에 대고 짖는다. 아이고, 수민이가 오늘 너무 바빠서 친구들 만나러 가긴 힘들 것 같구나. 그래, 육아는 힘든 일이잖니. 아무래도 놀 시간이 없지. 그래, 끊으마.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기도 전에 어머님은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어머님, 저는 당황해서 울었습니다. 왜 그러셔서요? 그녀는 혀를 차며 저를 비웃습니다. 너무 화내지 말거라. 내가 직접 친구를 거절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준 것뿐이잖니. 육아에 집중해야 하잖니. 내 임무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거야.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뻔뻔함에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저는 돌아서서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제가 거실에 들어서자 재호가 장난감 속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순진무구한 얼굴이 나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재호 앞에서 눈에 띄게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요. 엄마, 주스 더 먹어도 돼요? 재호가 빈 컵을 들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아들. 저는 심호흡을 하며 화를 내뱉고 재호를 위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1시간 동안 함께 자동차 경주와 블록 탑쌓기를 하며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재호가 낄낄거리며 제잘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게 하루를 시작했던 제 기분이 한결 좋아집니다. 어머님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아들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위로가 돼요. 어느새 재호는 눈을 감고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재호의 호흡이 안정된 수면 리듬으로 깊어지는 동안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아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담요를 아이의 작은 몸에 꼭꼭 감싸줍니다. 평화롭게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면 언제나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재호가 살짝 움찔거렸지만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신발을 벗고 걸어오는 외할머니가 보입니다. 안녕 딸. 엄마가 따뜻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했어요. 낮잠을 자고 있는 재호를 내려다보던 엄마의 얼굴에 주름이 잡히며 부드러운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이고, 벌써 많이 컸네. 재호의 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저희는 부엌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엄마가 가져온 짐들을 풀면서 차 한 잔을 따라줍니다. 너랑 재민이 주려고 갈비찜 좀 만들었어. 엄마가 갈비찜 용기를 건네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릴 때 이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다 알고 있지? 그래서 엄마 레시피로 한번 만들었어. 고마워 엄마. 나는 진심으로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여전히 저를 조금이나마 돌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제가 갈비찜을 냉장고에 넣는 동안 그녀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어떻게 지냈어? 그녀가 묻는다. 재호는 건강하고 사고 없이 잘 지내니? 저는 웃었습니다. 가끔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에너지가 넘치지만 그래도 다정한 아이로 크고 있어. 나는 재호의 최근 근황과 장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엄마는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다시 현관문 소리가 들립니다. 무거운 발걸음이 다가오고 어머님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식탁에 앉아있는 엄마를 보고 잠시 멈칫했죠. 잠시 짜증 섞인 표정이 얼굴에 스치더니 이내 해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이고, 어머님은 과장된 기쁨으로 외칩니다. 정말 반갑네요.
저는 그녀의 가짜 진심의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멈춰야 했습니다. 엄마는 눈치채지 못했거나 어머님의 소극적이고 공격적인 어투에 이미 익숙해졌나 봅니다. 수민이와 재민이에게 줄 음식 좀 갖다 주려고 들렀어요. 엄마가 설명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어머님은 여전히 거짓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오늘은 정말 두껍게 깔고 있네요. 수민이가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숨 돌릴 틈도 없다니까요. 노골적인 거짓말에 대놓고 눈살을 찌푸리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혀를 깨물며 그녀에게 반박하고 싶은 날카로운 반박을 억누릅니다. 엄마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정중하게 콧노래만 흥얼거리셨죠. 어색한 침묵이 몇 분 동안 이어지다가 어머님이 이를 깼어요. 그럼 둘이 얘기할 수 있게 이만 가볼게요. 저도 좀 쉬어야 하고요. 호호. 어머님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엄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무슨 일 있니?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남편의 어머니를 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저는 가볍게 대답합니다. 아, 재호가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 배운 거 내가 말했었나? 발음이 너무 귀여워서 저는 더 행복한 주제로 대화를 돌립니다. 엄마는 1시간 정도 더 머물며 낮잠에서 깨어난 재호와 수다를 떨고 재롱을 떨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 남은 갈비찜을 포장해 냉동실에 넣어둡니다. 몸 조심하렴. 엄마가 자주 쓰는 부드러운 걱정 어투로 엄마가 저에게 말합니다.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그녀는 어머님의 방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덧붙입니다. 저는 엄마에게 제가 어머님을 잘 돌볼 수 있다고 다짐하며 따뜻한 포옹으로 엄마를 배웅했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위로와 방문을 받고 나니 기운이 나고 남은 하루를 보낼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어머님이 평소보다 더 까칠해진 것을 느낍니다. 사소한 일에도 끊임없이 혀를 끌끌 차는 모습을 보였어요. 집안일이나 재호를 돌보는 방법에 대한 할멈의 제안은 저에게 직설적인 명령이 되어 다가왔죠. 이번 주 중반이 되자 저는 어머님의 폭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지내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잔소리를 시작하자 저는 마침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소리쳐서 어머님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좀 말씀하세요. 도와주시려는 건 알겠는데 너무 심하세요. 어머님의 입이 잠시 말없이 펄럭이다가 다시 침착해집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녀는 붕괴하며 콧방귀를 낍니다. 배은망덕한 년, 너를 위해서 하는 말들인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저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더 친절한 방법으로 충고할 수 있잖아요. 말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부탁? 어머님이 경멸하듯 끼어들었다. 내가 뭔데? 재민이는 내가 구워 삶아 먹었다 생각했을지 나를 그렇게 쉽게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내가 내 아들 집에서 너한테 꾸중을 듣는 게 말이나 되니? 어머님은 분노와 상처로 몸을 떨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느끼지만 억지로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냉혹한 결심으로 저는 이제 다시 통제권을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했죠. 어머님이 저희 가정을 운영하고 제 결혼 생활을 망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음날 엄마가 들렀을 때 저는 마음을 다잡고 그녀와 단둘이 이야기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최근 할머님의 끔찍한 행동, 저에게 군림하고 제 육아와 가사를 방해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했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합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고개를 끄덕입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수민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집에서 사돈이 너를 힘들게 하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지. 하지만 엄마가 화를 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면 어쩌지? 저는 걱정했습니다.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엄마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재민이랑 얘기해 볼게. 지금은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내이자 엄마가 되렴. 그날 밤 저는 이번 주 들어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을 청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적어도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짓을 저 혼자만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엄마는 다시 자주 찾아와 음식을 놓고 가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조용한 어머님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엄마가 방문할 때마다 어머님은 대화를 피하고 방으로 사라집니다. 재민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엄마와 몇 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러다 재호와 할멈이 잠든 늦은 밤, 재민이가 평소와 달리 근엄한 표정으로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맥박이 빨라지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수민아, 장모님께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들었어. 재민이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널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해서 미안해. 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재민은 진지하게, 남자는 무엇보다도 아내와 자식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 집안에서 누구도, 심지어 우리 엄마조차도 당신을 무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진작에 알아챘어야 했는데 진심으로 미안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장모님의 개입으로 눈을 뜨게 된 것이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재민이 상황을 이해한 것 같아 안심이 됩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 제가 부드럽게 안심시켜드렸죠.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재민이의 얼굴이 결연한 의지로 굳어집니다. 내일 엄마와 단호하게 얘기할게. 이 일은 이제 끝내야겠어? 그의 말대로 다음날 재민은 어머님을 앉혀놓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단호한 어조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참으며 그들을 내버려 두었죠. 잠시 후 어머님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제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죠. 저는 승리의 미소를 숨기느라 애를 썼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어머님은 온순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저를 비난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죠. 저는 그녀가 몇 번 불쾌한 표정을 짓기 시작하는 것을 포착했지만 스스로 멈추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엄마는 다음에 방문했을 때의 변화에 만족해 하셨어요. 엄마가 알아서 할 거라고 했잖아.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저를 대신에 개입해준 엄마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어요. 엄마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어머님에게 맞설 수 없었을 거예요. 엄마는 제 감사에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내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 라고 그녀는 말했어요. 누구도 내 아이를 힘들게 할 수는 없다. 이제 집안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재민이와 저는 저희 엄마가 왕국을 위협하는 용을 길들였다고 농담을 나누기도 했어요. 재민이는 앞으로 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더 조심하겠다고 약속했죠. 그와 엄마가 제 편이라는 걸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어머님은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못했죠.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침이 시작되었어요. 재호가 거실에서 장난감 트럭을 가지고 노는 동안 저는 주방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있을 때 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몇 주 전 엄마가 개입한 이후로 저희 관계는 쿨하다면 쿨한 편이에요. 요즘은 거의 서로 방해하지 않죠. 어머님은 차를 따르시며 대답만 할 뿐입니다. 재호를 불러서 밥과 계란 프라이를 먹는데 대부분 조용히 먹어요. 재호의 꿀꺽거리는 소리와 어머님이 입을 벌리고 큰 소리로 씹는 소리만 들릴 뿐이죠. 역겨워서 얼굴을 찡그리는 제 자신을 멈춰야 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자리에 앉아 차를 천천히 마시는 어머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불안한 마음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머님은 일이 있었던 이후부터 아침이면 어김없이 자리를 비웠거든요. 그녀는 보통 식사 후 식탁에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일어나시기를 바라며 설거지에 집중한다. 하지만 그녀는 앉은 채로 제 목에 털이 솟아오를 정도로 저를 쳐다봅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그녀의 초롱초롱한 눈동자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느껴집니다. 결국 어색함이 너무 심해집니다. 저는 돌아서서 정중하게 어머님, 뭐 필요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습니다. 아니요, 그냥 걱정돼서. 저는 혼란스러워 눈을 깜빡였습니다. 제 걱정이요? 응, 많이 힘들 것 같구나. 그녀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젊은 엄마가 경험이나 지침도 없이 가정을 꾸리려고 하니까 그녀의 겸손한 말투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저는 침착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고르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재호는 행복하고 건강해서 괜찮아요. 어머님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불쌍한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 아, 경고하려고 했지. 무슨 뜻인지 물어보기도 전에 어머님은 벌떡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저는 부엌에서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음식이 담긴 용기를 여러 개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엄마를 볼 수 있었어요. 엄마, 저는 그녀를 안아주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평소에 따뜻함이 없어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심각한 기분이 느껴지면서 제 미소도 흔들립니다. 무슨 일 있어?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묻습니다. 엄마는 크게 한숨을 내쉽니다. 동네에 소문이 좀 있어서 너한테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속이 울렁거립니다. 소문은 특히 여성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무슨 소문인데?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너희 부부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나 봐.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로서의 너의 능력에 대해서 말이야. 내 능력? 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뭘 근거로? 엄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지루하고 비판적인 사람들의 한가한 수다일 뿐이긴 하지. 커뮤니티가 어떤지 알잖니? 그들은 젊은 엄마를 보고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선수야. 분노와 모멸감으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재호는 제 인생의 빛인데 감히 누가 재호에 대한 저희 헌신을 의심할 수 있단 말이죠? 엄마가 내 생각을 읽으신 것 같아요. 그녀는 내 어깨를 다독이며 안심시켰죠. 우린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일로 너무 화내지 마렴. 저는 눈을 톡톡 두드리며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맞아, 엄마. 아줌마들이 내 인생에 대해 뭘 알겠어? 어리석은 소문에 신경 쓰지 않겠어. 엄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 고개를 높이 들고 다니렴. 너와 내신 가족만이 진실을 알면 된단다. 그녀의 현명한 말에 힘이 났습니다. 소문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테니까요. 저는 엄마에게 차를 대접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남은 방문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동네 곳곳에서 저를 유심히 살피는 시선이 점차 눈에 들어왔어요. 재호와 함께 외출할 때면 다른 엄마들의 비판적인 시선과 귓속말을 무시할 수 없었죠. 산책을 하면서 저는 선의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오랜 친구는 제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었어요. 아줌마들한테 휘둘리지 마. 그녀가 힘주어 말합니다. 그냥 질투하는 거야. 너는 더 젊고 더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들과 잘생긴 남편이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선의의 진심은 알지만 그 말에는 빈약한 위로만 담겨 있습니다. 사방에서 따라오는 따가운 시선과 은근한 소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겹던 동네가 갑자기 적대적이고 반갑지 않게 느껴집니다. 집에서는 긴장된 분위기가 더 심해집니다. 어머님은 대담해진 듯 뒷담화를 늘어놓으며 저를 무시하는 듯한 눈빛을 보냅니다. 어느 날 오후 재혼의 방을 지나가다가 어머님의 목소리를 듣고 멈칫합니다. 불쌍한 것, 넌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녀가 재호에게 중얼거립니다. 걱정 말으렴. 이 할머니가 늘 곁에서 돌봐줄 테니까. 손이 주먹이 되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장 달려들어 수년간 억눌린 분노를 터뜨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재호의 존재가 저를 참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화를 내며 자리를 떴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에 손이 떨립니다. 어머님은 저를 지지하는 저희 엄마에게 분명히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저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교묘한 그물망에 걸린 성가신 파리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후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 재민이를 점심시간에 만나게 되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야외 테이블에 앉아 최근 동네 소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은 여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저기 당신 아이인가요? 그녀는 몇 피트 떨어진 유모차에서 책을 읽고 있는 재호가 있는 곳을 가리키며 재민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재민이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이지만 네, 제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자가 미소를 지었다. 아주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예요. 사랑스러운 가족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재민이가 어리둥절한 듯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나가자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돌아섭니다. 방금 뭐지?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린다. 제가 무능한 엄마라는 소문이 우리 동네를 넘어 멀리 퍼진 게 분명합니다. 저에 대한 험한 소문을 설명하는 재민이의 이마에 미간이 찡그려집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그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에 대한 그런 거짓말은 용납할 수 없어.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꼭 알아낼 테니까. 저를 대신해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는 그의 모습에 기분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재민이가 불난 집에 부채질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가운 시선과 숨길 수 없는 비웃음을 견디며 며칠을 버티다 보니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제 정신 건강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재민이가 노력하도록 내버려둬야 했죠. 그래서 며칠 동안 저는 재호와 함께 집에 머물면서 재민이가 이웃 주민들을 만나게 두었어요. 재민은 나름의 질문과 강한 어조로 소문의 시작점을 빠르게 찾아냅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암울한 표정에 제 맥박이 불안하게 빨라집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을 발견한 걸까요? 수민아, 그가 무겁게 말을 시작합니다. 소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 것 같아? 무슨 말이야? 나는 긴장하며 물었다. 재민이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내 육아 능력과 성격에 대해 의심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 같아. 잠시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머님이 이 모든 일을 시작했다고요? 나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는 부끄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인다. 미안해, 수민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좀 더 경계했어야 했는데. 나는 멍한 침묵 속에 앉아 그의 말을 흘려들었어요. 이번에 제 등을 노린 표적이 바로 우리 집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몇 주 동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가 온 동네를 등 돌리게 하여 저를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그 악랄함과 기만성에 저는 기가 찼습니다. 재민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수민아, 지금 이 자리에서 맹세컨대 이제 더는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게 할 거야.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턱을 괴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가 어머님의 방으로 걸어가더니 문 너머로 날카롭고 매서운 말로 꾸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의는 온데간데 없고 크게 싸울 때도 그렇게 거칠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자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찢어놓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큰 부분은 그가 마침내 그녀의 본색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몇 분 후 침실 문이 열리고 어머님이 눈을 내리깔고 어깨를 구부린 채 등장합니다. 그녀는 시선을 떼지 않고 조용히 제 앞을 지나칩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그녀의 뒤에서 닫혔어요. 재민이 기진맥진해 보이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저와 다시 마주칩니다. 그는 나를 격렬한 포옹으로 감쌌다. 어머님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가 간단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을 필요 없을 거야. 나는 안도감이 나를 덮치도록 그에게 매달렸다. 고마워. 저는 그의 가슴에 속삭였습니다. 고마움의 깊이를 전할 다른 말이 없습니다. 재민이는 제가 기댈 곳이 없을 때 저희 보호자이자 구세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가 일찍 집에 온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재호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실 바닥에서 남편과 아들이 함께 낄낄대는 모습을 보며 지난 몇 주 동안 저를 덮고 있던 먹구름이 드디어 걷히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어머님의 부재로 시작된 소문이 잠잠해지면서 소문과 비판적인 시선도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재호를 데리고 다시 공원에 나갔더니 다른 엄마들도 다시 평범하게 저를 맞이합니다. 어머님이가 없는 제 삶의 조각들이 서서히 평화로운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배신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계략으로 재민과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어머님이 제 마음속에 심으려던 의심은 저와 제 가족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곧 엄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다음번에 그녀가 방문했을 때 그녀의 평소 밝은 태도는 거의 본 적이 없는 불타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 나쁜 년, 감히 내 딸을 건드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소리칩니다. 그녀는 나를 격렬한 포옹으로 끌어당깁니다. 수민아, 씩씩하게 버텨줘서 정말 자랑스러워. 정말 힘들었겠구나. 아주 대견해. 나는 나를 대신해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는 엄마에게 힘을 얻으며 엄마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으니 어떤 폭풍우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변함없는 사랑은 최악의 감정적 고통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줍니다. 어머님이 추방된 후 몇 주 동안 엄마의 방문은 더욱 잦아집니다. 재호와 저를 보살피며 선물과 음식을 가져와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밝고 명랑한 할머니의 존재는 먹구름이 완전히 걷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일상에 안착하면서 고통스러운 장이 마침내 닫힌 느낌입니다. 재민이와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졌고 진정한 한 팀으로 재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님에게는 분노보다는 연민만 느껴집니다. 어머님은 조작이 아닌 개방과 신뢰에서 오는 가족의 진정한 기쁨을 결코 알지 못할 테니까요. 엄마가 한 번은 방문했을 때 슬며시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곳에 달라붙어 누군가를 찌르지. 하지만 결국에는 바람이 그들을 영원히 날려버리게 되는 법이야. 저는 그녀의 말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은 내 마음에 의심을 심으려는 자극제였지만 결국 재민이와 제가 쌓아온 사랑과 진실의 토대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폭풍을 이겨내고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머님이 떠난 후 몇 주 동안 제 일상은 평온하고 즐거운 일상에 안착했습니다. 어머님의 위압적인 존재감은 더 이상 집안에서 느껴지지 않습니다. 재민이와 저는 평화롭게 재호를 돌보고 집을 관리하며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자주 찾아와 웃음과 사려 깊은 응원의 몸짓으로 우리의 기분을 밝게 해주었어요. 어느 날 오후에도 어김없이 선물을 들고 오셨습니다. 새 한복을 만들었단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며 선명한 색상과 부드러운 천으로 된 아름다운 드레스 2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세심한 자수를 손가락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정말 멋져 엄마. 어유 만들지 힘들었을 텐데 정말. 그녀는 제 감사 인사를 외면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번 추석에는 딸과 손자에게 최고급 한복을 입히고 싶었어. 저는 엄마의 이타적인 사랑에 감격하며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곁에 계시니 어떤 일이든 마주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의 모든 혼란 속에서도 엄마의 변함없는 지지는 저희 닻이 되어 주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몇 주 동안은 거의 매일 방문하여 명절 잔치를 위한 청소와 음식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그녀의 쾌활함 덕분에 일하는 동안 제 기분이 좋아집니다. 추석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절이었는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재호에게 새 한복을 입혀주며 잘생긴 모습에 감탄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준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명절이라고 설명하자 재호의 작은 얼굴이 설렘으로 빛납니다. 어머님의 부재를 궁금해하는 재호를 상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오늘의 기쁨이 퇴색되고 싶지 않아 얼른 생각을 떨쳐버립니다. 재민의 부모님보다 조금 먼저 도착한 엄마는 양손 가득 음식을 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하며 준비에 분주합니다. 엄마, 진정해. 좀 앉아. 제가 재촉합니다. 그녀는 다정하게 제 뺨을 토닥입니다. 오늘은 너희에게 특별한 날이 되면 좋겠구나. 그녀의 사려 깊은 마음은 언제나 저를 감동시킵니다. 드디어 재민의 가족, 즉 아버지와 누나, 새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재호를 처음 만난 가족들은 따뜻한 인사와 포옹을 주고받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곧 모두 축제 테이블에 둘러앉아 풍성한 음식과 서로의 정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재민이의 아버지가 식탁 건너편에서 저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민아, 요즘 아내 때문에 힘들었던 거 잘 알고 있다. 좀 더 일찍 개입하지 못한 점 사과하고 싶구나. 저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이며 재민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나는 기꺼이 대답했다. 오늘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즐겁게 보내요. 재민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오늘은 가족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재민이의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했던 몇 달 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저씨의 친절과 수용이 저를 압도합니다. 엄마는 식탁 아래에서 내 손을 꼭 잡으며 감동을 나눴습니다. 식사 내내 엄마와 아버님은 형식적이지만 다정하게 지냅니다. 두 사람 모두 묵은 감정을 끄집어내지 않고 오늘 하루를 즐기고 싶을 뿐이라는 걸 알아요. 함께 이야기하고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는 이 가족과 결혼한 것이 큰 축복이라고 느낍니다. 식탁이 정리된 후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송편을 먹습니다. 재민이의 누나는 삼촌과 함께 낄낄거리며 즐겁게 노는 재호에게 애교를 부립니다. 가족에게 둘러싸여 즐거워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저는 재민이의 손에 손을 넣어 부드러운 미소를 주고받습니다. 재호가 낮잠을 자는 동안 아버님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옆으로 데려갑니다. 할 말이 있단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재민이와 내 아내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제 맥박이 불안하게 빨라집니다. 어머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내가 물었다. 글쎄, 그는 머뭇거린다. 아내는 최근 몇 주 동안 매우 아팠단다. 의사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구나. 이 소식에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슬픔 때문인지 미련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둘 다일지도 모르죠. 정말 유감이네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아버님이 제 어깨에 다정한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구나. 아내가 너에게 큰 고통을 준 거 알고 있단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내 아내이고 내 아이들의 엄마이기도 하단다. 너와 재민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그의 다정한 부탁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든 일을 겪은 제가 과연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애원하는 아버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이 가족의 화해를 위해서라도 꼭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이죠, 아버님. 저는 조용히 대답했다. 재민이와 얘기해 볼게요. 그는 주름진 내 손을 꽉 쥐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재민은 어머니에게 제가 당한 잔인한 일을 생각하면 당연히 꺼려합니다. 하지만 그도 저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소원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우리는 어머님의 병실로 엄숙한 발걸음을 옮깁니다. 무균 상태의 하얀 복도에 한 발짝씩 다가갈 때마다 속이 꽉 막힙니다. 재민이가 내 손을 꽉 잡으며 힘을 주었어요. 생명줄처럼 꽉 잡았죠?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몸을 단단히 다잡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어머님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충격적일 정도로 쇠약하고 창백해 보였다. 하지만 아들을 보고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죠. 재민아, 왔구나. 보고 싶었어, 아들. 그녀의 목소리가 쉰 목소리로 속삭이듯 나옵니다. 안녕, 엄마. 재민이의 말투에는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래 머물지는 못하지만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보러 왔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시선이 나를 향하고 무표정한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번뜩인다. 수민아, 너도 왔구나? 저는 공손히 고개를 숙인다. 아버님께서 부르셔서요. 저는 제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폭풍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래, 그냥. 할멈은 여태껏 본 적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강인했던 어머님이 이렇게 쇠약해진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힘없이 말을 이어가셨어요. 수민아, 너한테 사과할 게 있어. 시어머니가 해야 할 자상함을 보여주지 못한 거 알고 있단다.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했었다는 것만 알아주렴. 그녀의 말에는 진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민이는 내 손을 꽉 쥐며 수락 여부는 내 선택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는 천천히 심호흡을 한 뒤 앞으로 나아가 어머님의 앙상한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요, 어머님.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님의 움푹 들어간 눈이 놀란 듯 살짝 커지더니 이내 고마움으로 가득 차는 것이 보였어요. 마음속에 남아있던 원망이 그 순간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여전히 가족이었어요. 이제 그녀에게 등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주름진 얼굴에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긴장을 풀고 있는 듯합니다. 그녀는 제 손을 부드럽게 두드렸어요.
넌 내 아들에게 참 잘해줬단다. 재호도 잘 돌봐주렴. 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평생 그럴게요. 어머님이 서글프게 웃습니다. 너는 훌륭한 아내이자 엄마야. 그걸 몰랐던 내가 바보였어. 그녀의 말에 저희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재민이가 내 옆으로 다가와 여린 손을 꽉 잡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는 말없는 교감을 나누며 과거의 아픔을 씻어냅니다. 어머님의 눈이 감겨지고 숨소리가 느려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재민과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오랜 시간 짊어지고 있던 풀리지 않는 한의 무게가 드디어 어깨에서 완전히 내려앉습니다. 며칠 후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자 해소의 편안함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소식을 전하자 엄마는 저를 안아주며 위로하고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희 용서하는 마음을 칭찬하며 이제 제가 이 가족의 진정한 가장이라고 선언합니다. 재민이와 나는 어머님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며 어머님께서 바라던 재호의 사랑스러운 보호자가 되었어요. 재호는 우리의 기쁨과 가벼워진 마음을 감지한 듯 기다리던 제 품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어머님의 그림자가 더 이상 드리워지지 않은 집안은 밝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어머님 기일에 재민이와 아버님, 저는 어머님님 무덤을 찾아 낙엽을 쓸고 새 꽃을 꽂습니다. 재호는 웃으며 작은 깃발을 흔들며 뛰어다닙니다. 재민이가 작은 손을 잡고 할머니께서는 지금 별에서 지켜보며 늘 곁에 있어 라고 속삭입니다. 아이들의 다정함에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어머님에게 고개를 숙여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관계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결국 그녀는 남편의 변함없는 헌신과 용서로 하나 된 가족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흠이 많았지만 어머님은 지금의 저를 잊게 한 존재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민이와 결혼한 후 새로운 친척들과 함께 나의 세계가 확장되었다가 외로웠던 몇 달 동안 다시 축소되었던 모든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온전해졌습니다. 깨졌던 신뢰의 끈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재민이가 내 침울한 기분을 감지한 듯 손을 뻗어 내 손을 꽉 잡았다. 무슨 생각해, 여보? 그가 묻는다. 저는 작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집에 갈 수 있어서 기뻐. 라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도 제가 오래전에 사랑에 빠졌던 그 달콤하고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웃어줍니다. 저는 이 남자에게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제가 잔인함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는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자 재호는 뛰어나가 놀러가고 재민이는 저를 꼭 끌어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재민이의 포근하고 익숙한 향기를 들이마신다. 여기가 바로 집입니다. 우리 가족이 폭풍우를 이겨내고 더 강하고 더 가까이 다가온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여기 남편의 품에 안기니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는 함께 어떤 악의적인 바람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진실하고 지속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새로운 도전이 닥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신뢰의 기반을 둔 열린 마음으로 그 도전에 맞설 것입니다.